여러분들을 당구장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자, 당구장 안에는 당구대가 있고요. 당구대 위에는 이렇게 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신 공은 빨간색 공과 노란색 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당구 큐대를 이용해서 노란색 공을 치게 된다면 당구공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먼저 여기 있는 우리 두 당구의 질량이 당구장에 있는 질량이 똑같지만 똑같은 질량보다는 좀 다른 질량을 생각해도 편하기 때문에 먼저 질량, 우리 노란색 공의 질량이 빨간색 공의 질량보다 큰 경우를 한번 가지고 먼저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빨간색 당공의 질량을 M이라고 그러고요. 노란색 당공 질량을 EM인 당공, 노란색 당공이 빨간색 당공을 이렇게 때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빨간색 당공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힘을 어디로 받았습니까? 네, 여기는 빨간색 당공은 이렇게 오른쪽 힘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힘을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속력이 생긴다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 당공은 어떻게 될까요? 네, 노란색 당공은 우리가 힘을 반대로 받긴 했지만 관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가던 길을 그대로 갈 거라고 여러분들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노란색 당구공이 빨간색 당구보다 질량이 작은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당구공의 질량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당구공을 질량을 반인 2분의 1M인 당구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와서 때렸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당구공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오른쪽 방향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이 당구공은 오른쪽 방향으로 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노란색 당구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질량이 2M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질량이 2M일 때보다 질량이 2분의 1M일 때가 우리가 관성이 더 작죠. 심지어는 2분의 1M은 노란색 당구공은 빨간색 당구공보다 질량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관성이 작아서 이 힘에 의해서 반대 방향 힘을 받게 되고 그 힘에 의해서 여기 있는 우리가 노란색 당구공은 이렇게 왼쪽으로 갈 거라는 걸 여러분들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해볼게요. 당구장의 당구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질량이 M인 우리가 빨간색 당구공을 질량이 M인 노란색 공이 이렇게 와서 부딪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빨간색 당구공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서 당연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죠?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요. 여기 있는 노란색 당구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왼쪽 힘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느낌 오시나요? 클 때는 가던 길 그대로 하고 이렇게 작을 때는 가던 길에 반대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가 당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 정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다 보면 이렇게 가로 가다가 노란 공과 빨간 공은 당연히 정지되어 있고요. 정지되어 있는 빨간 공을 노란 공이 정직하게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면 노란 공은 움직이지 않고 제대로 정지하는 모습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M1인 노란색 공이 오른쪽 방향으로 V1에 속력하고 있어요. 자, 질량이 M2인 빨간색 공이 오른쪽 방향으로 V2로 속력하고 있습니다. 자, V1의 크기는 V2보다 더 큽니다. 그 말 다시 말하면 빨간색 공과 노란색 공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충돌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충돌한 이후에 빨간색 공은 공인하지 않고 오른쪽 방향으로 더 빨라질 거라고 여러분들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노란색 공은 어떻게 될까요? 노란색 공은 오른쪽 할까요? 왼쪽 할까요? 네, 정답은 여기 있는 우리가 충돌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빨간색 공이 왜 빨라졌습니까? 네, 노란색 공과 충돌을 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어떤 힘을 받았죠. 그럼 노란색 공도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노란색 공도 왼쪽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방향 반대의 힘을 받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에서 배웠던 것처럼 물체가 충돌하게 되면 충격량이 생기거든요. 충격량이 생기죠. 충격량은 우리가 F 힘을 받은 시간, 힘에다가 F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하게 되면 그 결과 어떻게 나고 말씀드렸나요? 네, 속도가 바뀌고 그 결과 우리가 운동량이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힘에 따라서 이 값은 M1의 값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 제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충격량의 값에 따라서 여기 있는 값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M1과 M2의 나중 속도는 충격량의 영향을 받을 거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충격량에 따라서 M1과 M2 각각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충격량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값이 있어요. 왠지 느낌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곱의 합은 충돌 전에 질량과 속도의 곱의 합은 충돌 이후에 질량과 속도의 곱의 합과 같다는 거 여러분들은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공식을 뭐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충돌 전에 우리가 운동량의 합과 충돌 이후의 운동량의 합은 같다. 자, 이걸 갖다가 제가 문자도 바꿔 쓴다면 P1, 그렇죠? P1 더하기 P2는 나중에 운동량의 합과 같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니 궁금하잖아요. 뭐가 궁금해요? 증명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와 B가 받은 충격량은 항상 어떻습니까? 네,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우리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서 그림 그렸지만 우리가 힘과 시간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우리가 변형된 길이에 우리가 뭐냐면 충격력은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A와 B는 똑같은 충격량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을 써보도록 할게요. A가 받은 충격량은 어느 쪽이 받았나요? 왼쪽으로 받았죠. 자, 제가 부호를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숫자에다가 물리량에다가 이렇게 방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 플러스를 할게요.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를 한다면 마이너스 F 곱하기 델타 T는 자, 우리가 나중에 운동량, 그죠? 나중에 여기 넣을까요? 여기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P1 프라임이죠. P1 프라임 마이너스 P1이라고 이러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B가 받은 충격량은 오른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플러스 F 곱하기 델타 T가 되고요. 그 결과 나중에 운동량 빼기 처음의 운동량이라고 여러분들은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식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하게 되면 우리는 사라지고 어떻게 되죠? 우리가 네, 여기 있는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반대로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P1 더하기 P2는 P1 프라임 플러스 P2 프라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내도록 할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 공식 자체를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증명 과정을 보지는 마세요.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 있는 충돌에 의해서 충격량과 운동량의 우리가 변화량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노란색 공이 오른쪽 방향으로 3m/s로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빨간색 공이 오른쪽 방향 2m/s로 가고 있네요. 자, 두 공은 시간이 지나면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한 이후에 빨간색 공은 오른쪽 방향으로 10m/s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노란색 공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자, 어느 방향으로 얼마의 속도로 하게 될까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가속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관계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식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뭘 만들었냐면 우리가 충돌을 했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충돌을 했다. 충돌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운동량 보존 법칙을 바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이후의 운동량의 총합은 어떻다? 우리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풀어서 바로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공에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그러고요. 왼쪽을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kg짜리 물질은 어디로 할지 모르거든요. 오른쪽 할지 왼쪽 할지 모르는데 저는 오른쪽 한다고 보통 주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플러스 방향 간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마이너스 놓으면 왼쪽 방향 간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풀어쓰게 되면 우리가 질량 곱하기 우리가 속도의 합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합은 충돌 이후에 질량 곱하기 속도의 합과 같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충돌 이후에 질량과 속도의 곱의 합과 같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질량 2kg, 속도 오른쪽 방향 플러스 3 더하기 질량 1kg, 오른쪽 방향 플러스 2는 우리가 질량 2kg짜리 플러스
V라 둘게요. 더하기 1kg짜리 오른쪽으로 10이 됐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우리가 플러스라는 부호는 제가 여러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써드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V가 마이너스 나오면 우리가 반대 방향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풀게 되면 2, 3은 6 더하기 2니까 8이 되고요. 8은 2V 플러스 10이 나왔네요. 자, 그럼 V는 얼마 나왔나요? V는 넘어가게 되니까 얼마 나왔죠? 우리가 마이너스 1m/s 나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하, 제가 구한 값은 오른쪽 방향 예측했지만 오른쪽 방향이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1m/s 속도가 나오는구나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운동량 보존법칙을 풀 수도 있지만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3m/s의 속력으로 움직이던 노란색 공이 정지되어 있던 빨간색 공과 충돌하였습니다. 충돌한 이후에 두 공은 부투스하고 있어요. 자, 두 공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충돌을 복귀하게 되면 무조건 여러분들 뭘 해라? 우리가 운동량 보존법칙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충돌 이후에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을 오른쪽이라고 여러분들은 가정할 수 있겠네요. 속력을 V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을 우리가 적용시켜 본다면 M 질량 충돌 전에 우리가 운동량의 우리가 합은 충돌 이후의 운동량의 총합과 어떻다 우리가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게 되면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을 1번으로 한다면요, 우리가 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0은 우리가 질량 몇 킬로그램짜리죠? 우리가 2kg, 1kg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각각을 볼 수도 있어요. 2 곱하기 V 더하기 1 곱하기 V를 해도 되고요. 두 물체가 한 물체 정도이기 때문에 3 곱하기 V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 6은 우리가 3V가 되니까 V는 얼마 났나요? 네, 2m/s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V는 우리가 2m/s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제가 하나 더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빨간색 공이 노란색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빨간색 공이 여기 있는 노란색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충격량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빨간색 공이 2번이니까요. 잘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2번이 받은 충격량은 2번이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겠죠. 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힘에서 중요한 작용점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누가 힘을 받았나요? 네, 2번이 받았죠. 2번이 받았으니까 2번이 운동량이 바뀌겠죠. 다시 말해 2번이 뭐가 우리가 속도가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번이 받은 충격을 계속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질량이 빠졌네요. 질량 지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써본다면 우리가 2번이니까 2번 1kg짜리니까 1kg짜리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2 그리고 정지해서 이걸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냐 우리가 2 우리가 뉴턴 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우리가 또한 우리가 이 충격량과 운동량은 같은 물량이니까 변환 같은 물량이니까 킬로그램 미터/s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 받은 충격량은 어떻게 될까요? 1번이 받은 충격량. 네, 1번이 받은 충격량은 1번이 충격량을 받았으니 그 결과 1번의 운동량이 변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써본 다음에 우리는 질량에다가 우리가 1번의 속도의 변화량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써보게 되면 질량 몇 킬로그램짜리죠? 2kg짜리입니다. 그리고 나중 속도는 2고요. 처음 속도는 우리가 3이었습니다. 빼기 3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쓴 다음에 여러분들 쓸 수 있으시겠죠? 얘는 플러스 2였고요. 그렇죠? 빼기 플러스 3이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2 뉴턴 초 또는 우리가 킬로그램 미터/s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맞아요. 결과는 같아야 돼요. 방향은 반대이고 이것처럼 방향은 우리가 플러스 생겨야 되는데 방향은 반대이고 우리가 크기는 같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결론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충돌이란 말이 나오면 운동량 보존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고 여기는 우리가 충격량을 구할 때는 항상 누가 받은 충격량인지 그리고 누가 받은지 확인하고 그 받은 충격 방향에 의해서
그놈의 우리가 뭐냐면 운동량이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다 우리가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우리가 방향은 반대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매 순간 받는 충격력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항상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식으로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1번이 받은 충격량은 우리가 2번이 받은 충격량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자, 1번이 받은 충격력은 2번이 받은 충격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충돌 문제 나왔을 때는 여기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먹겠다라는 것과 우리가 같이 추출되는 게 뭐냐면 충격량과 우리가 충격력에 대해서 문제가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도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노란색 공과 빨간색 공이 용수철을 압축시킨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3m/s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관측하니까 우리가 빨간색 공은 용수철로부터 분리되어서 오른쪽 방향으로 11m/s 속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란색 공은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운동량 보존 법칙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좀 이상하죠? 자, 여러분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뭘 쓰라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이번에 충돌이 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충돌하지 않지만 분리가 되더라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돼요. 그러면 충돌과 분리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우리가 두 물체 사이의 뭐냐면 내력이 우리가 작용하면 두 물체를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 물체들 사이에 내력만 작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 여러분들이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우리가 내력에 있으면 쓸 수 있는 거고요. 외력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외력은 있으면 안 돼요. 물체들 사이 내력만 작용할 경우에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내력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노란색 공에 우리가 빠르기와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kg짜리 물질은 어디로 갈지 여러분들 예측되시나요? 네, 저는 예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 방향으로 간다고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어느 방향 갈지는 예측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 그냥 플러스 방향 잡으시면 돼요. 제가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이렇게 마이너스로 잡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쓴다면 M1V1 더하기 M2V2는 M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대입하도록 할게요. 이제는 바로 쓸게요. 이 두 물체는 한 물체처럼 움직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저는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3 곱하기 3은 자, 어떤 게 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쓴 거죠? 네, M1 더하기 M2에 이렇게 V를 쓴 거예요. 그죠? 는 질량이 우리가 나중 거를 볼게요. 얘를 노란색 1번, 빨간색 2번이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질량 2kg짜리 속도는 V 몰라요. 더하기 어떻게 돼요? 우리가 1 곱하기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V를 구하니까 얘가 9가 되니까 얼마 났나요? 우리가 2V는 마이너스 2가 났으니까 V는 얼마 났다? 우리가 마이너스 1m/s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여기 있는 물체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1m/s라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용수철이 노란색 공에 간 충격량은 얼마일까요?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노란색 공이 받은 충격량이죠. 자, 노란색 공이 받은 충격량에 의해서 우리는 노란색 공이 우리가 운동량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써보게 되면 우리가 힘과 시간을 안다면 쓸 수 있겠지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운동량의 변화량 좀 더 풀어서 볼까요? 우리가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 빼기 우리가 나중 속도 빼기 우리가 처음 속도를 그대로 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량이 2kg이고요.
자, 낮은 속도는 어느 방향입니까? 왼쪽이죠. 네, 마이너스 1. 처음 속도는 얼마입니까? 오른쪽으로 플러스 3이네요. 마이너스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해보니까 얼마 났습니까? 네, 마이너스 우리가 8 뉴턴 초 또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풀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가 있냐면 용수철이 빨간색 공에 간 충격량이 얼마일까도 쉽게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풀지 않더라도. 기억나시죠? 우리가 충격량, 우리가 주고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갖고 방향을 넣었다 우리가 반대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대로 써보신다면 여러분 바로 답이 나오겠네요. 어떻게 우리가 플러스 8 뉴턴 초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여러분들이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안하시면 한번 실제로 찾아보세요. 찾아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11 빼기 3. 질량이 얼마죠? 우리가 질량이 1이니까 8. 맞네요.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은 운동량 보조법칙을 활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충격량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학습을 하셨습니다.